안녕하세요. 4월 23일 2020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원유와 코로나 사태 그리고 미국 경제 소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업 신청수 그리고 코비드-19 상황,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상황, 스몰 비즈니스 러시 상환, 원유 선물 및 시장 반응, 경기 동향에서 소비와 기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신청이 이번 주 4월 23일 기준으로 목요일 400만 42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난달 신청자를 비교해보면 4월 18일 기준으로 500만 24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645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2009년 11월까지 그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그 금융위기가 뒤에 직장이 새로 만들어진 게 2,244만 자리인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실업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본 주들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뉴욕, 텍사스, 미시건, 그 다음에 플로리다고요. 지금 주마다 약간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1000명당 259명에서 최소 21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평균은 1000명당 148명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켄터키, 미시건, 로드아일랜드, 펜실베니아, 네바다, 조지아는 지금 실업 신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차트를 CNBC 그 다음에 그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에서 그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에서 2019년, 지금 2020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 자가 격리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달에 혹 올라갔습니다. 3월 그리고 4월부터 신청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보다는 좀 적고 그리고 저저번 주보다는 이제 적은 상황에서 이게 어느 일정한 숫자에서 팍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서서히 감소세가 유지돼 있는데 감소세가 유지되는 건 참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누적으로 지금 2,600만 50명이 지금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 지난 5주 동안 2,600만 50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레이 리세션이 시작한 뒤에 2,240만 자리가 생겼는데 지금 5주 동안 없어진 직장이 지난 거의 10년 동안 만들어진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에서 2009년에 그 처음에 직장이 사라진 게 870만 자리인데 지금 870만 자리에서 지금 2,600만 50자리가 없어졌으니까 무려 4배 정도의 그 직장이 없어진 거죠. 숫자로만 따지면. 그리고 여기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캘리포니아, 워싱턴 스테이트, 미시건, 켄터키,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 주들이 지금 1000명당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주입니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하와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뉴저지 같은 그런 지역은 그 영토가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은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스몰 비즈니스 론이라는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PPP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제가 이제 사업주면 제가 고용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그 명예 그 정리해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페이로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을 해고를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직원들을 하여하면서 고용하면서 이 어려운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명목으로 주는 돈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쉐이크쉑 버거 같은 경우는 4월 20일 날짜로 4월 초에 지원받은 1000만 불을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루스 크리스티 스테이크하우스도 4월 23일 오늘이죠. 4월 초에 받은 2천만 불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캐롤 레스토랑 그룹, 버거킹이죠. 그 다음에 팟벨리 샌드위치 샵 체인, 제이 알렉산더 홀딩, 그 다음에 쿠라 스시 처음 들어보고 샐러드 체인 스윗 그린 들어봤고요. 이런 회사들이 적게는 600만 달러, 많게는 1,5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모두 상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대부분이 상장 기업인데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정리를 해고를 더 하겠다는 말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회사를 운영하기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약간 그 PPP라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이제 비용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는 거죠. 예, 코비드 19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주의 인구 중에 13.9%가 코비드 19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주지사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코모는 지금 초기적인 엔타이바릭 테스트를 결과를 보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엔타이바릭 테스트가 약간 신뢰도가 굉장히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네요. 뭘 준비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샘플이 3,000명 중에 샘플 3,000명 그리고 그 샘플은 19개 카운티와 지방 도시에서 뽑았고요. 이러한 그 결과로 인해서 13.9%의
사람이 감염됐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자료를 준비했는데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인구가 19만 인구가 1,900만 40명인 뉴욕주가 최소 270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니까. 그리고 뉴욕시 NYC 보건국에선 실제로 코비드 19에 감염된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지금 엔타이바리 실험 신뢰도를 굉장히 의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 사망률보다 현저히 수치가 작고 그것도 1%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통계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카빈 뉴솜 주지사는 지난 4월 22일 하루 사이에 115명이 사망했고 4월 20일보다는 85% 증가했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둔화되지만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중병인에 있는 사람들도 감소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확진자는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 입원 치료자와 중병실에 있는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뭐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병실에서 나가고 있어서 감소됐는지 정확한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주지사가 한 말이 있는데 날씨가 좋아져도 야외 활동을 삼가해달라는 그 촉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지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백신 개발 상황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질리아드사의 코비드 19 백신 3차 임상 결과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렘디서브라는 그 치료 효소가 있는데 그게 사르스랑 멀스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나긴 하지만 코비드 19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 질리아드사에서 엄청난 그 획기적인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이제 실험 결과에 주목이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거를 전혀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FDA 미국 식약청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이서 개발하고 코비드 19에 대한 플라즈마 치료 임상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식약청이 콜롬비아 대학이 플라즈마 치료 임상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이 자금을 지원해서 250만 불을 지원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질리아드 주가 지금 상황을 제가 그 도표를 찾아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월 23일부터 70불에서 왔다리 갔다리 80불 좀 찌다가 계속 이렇게 급박스권에 있다가 갑자기 4월 16일 일주일 전 목요일이죠. 갑자기 임상실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뉴스로 인해서 8불 정도 급상승했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오늘 질리아드 드럭 테스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는 결과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 원유 소식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사우디가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우디가 약 5천만 배럴의 원유를 BLCC 유조선, 엄청나게 큰 유조선 24척이나 지금 미국을 향해서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척당 200만 불 배럴씩 꽉꽉 차여서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거의 뭐 4,800만 배럴, 4,800만 배럴이죠. 5천만 배럴이 다른데 지금 이게 도착하는 게 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4월 26일 아니면 5월 1일 날 도착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사우디가 보낸 24척의 대형 유조선들이 가뜩이나 지금 석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미국의 석유 폭탄 오일밤을 터뜨리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와싱턴 상황은 그 관리들이 뭐 관세를 붙이자니 하역을 거부하자니 여러 가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우디가 지금 물량 공세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려는 시장을 엄청나게 타격을 주려는 그런 행동에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원유선이 대형 유조선이 지금 바다에 3척이나 떠 있죠. 이런 큰 원유선이 24척이나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 원유 소식 두 번째, 리비아 내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지금 반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내전, 왜 그 지금 리비아 내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요. 지금 내전 중에 하루 원유 생산량이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14만 7천 배럴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제일 적게 생산된 게. 근데 내전 전에는 175만 배럴 정도 하루씩 계속 생산했거든요. 2008년 3월 기준으로. 그리고 내전이 한창 벌어졌을 때는 최저 7천 배럴. 8월 달에 2011년 8월 달에 그 생산을 했는데 이제 내전이 종식되어서 이제 싸움이 끝났고 그리고 트리폴리 항구를 이제 사용이 용이해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전후 복구를 위해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에 적극적이면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석유 시장에 원유 시장에 더더욱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내전 전에는 175만 배럴이 생산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리비아가 미국하고 외교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최저치예요. 외자를 도입을 못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재를 입고 해가지고 수입도 못하고 제대로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175만 배럴 생산했는데 내전을 통해 가지고 쫄딱 망해 가지고 7천 배럴까지 그 다음에 14만 7천 배럴 지금 상황이 되는데 이게 내전 전인데 만약에 돈이 들어오고 정비를 하고 하면 300만 배럴, 5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물론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그게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전이 금방 끝나고 이제 리비아 전국이 안정이 되면 공급에 더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은 시리아, 이라크도 내전이 종결되면 언제든지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가능합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을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하기 때문에 증산이 가능하고 또 파이프라인을 또 준비를 하겠죠. 이라크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조금씩 안정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석유 시장은 아마 쑥대밭이 되겠습니다. 예, 기업 소식.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조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파산, 뭐 채무 조정, 뭐 여러 가지 스탁 옵션, 에쿼리 옵션 여러 가지 교환 등 채무를 조정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금융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독립 생산자와 송유회사, 정유회사, 기타 일부 제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회사인 CSX가 실적 발표 기대 이상으로 하지만 이제 미래 전망치는 불투명하게 발표를 했고요. 기술주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기대 이상의 실적 그리고 매출 이익, 인텔 매출 이익 상회, 지링크스 반도체 회사는 기대 이하의 순이익과 기대 이하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주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기대 이하의 매출과 이익 대신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